아니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깊이 한 칸만 더 예. 이제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쭤보면은 예. 그 최상목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예. 여하간 헌법재판관 2명을 좀 임명을 하면서 예. 그 여권의 반발을 사다가 지금은 이제 방패막이가 되면서 예. 야권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사실은 그 계엄 상황에 대해 진술한 걸 보면은 자기는 굉장히 그 상황이 싫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거든요. 예. 윤석열이 만약에 돌아오면 예. 최상목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분의 스타일을 판단하려면요. 네. 2016년도로 다시 돌아가면 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분이 금융비서관 하셨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청와대. 그다음에 안동범 수석 밑에 있었죠. 근데 이제 K스포츠 미르세단에 딱 터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술서 딱 써가지고 위로 딱 던지고 자기는 필리핀으로 나라샤 했죠. 아, 그랬군요. 네. 필리핀에 무슨 경제 공부를 하러 갑니까? 저는 필리핀에 골프 치러 가는 사람 들었어도 경제 공부하러 가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보면은 계엄 상황 초기에는 예. 굉장히 이렇게 뭔가 공직자로서 본인은 그 상황 용납이 안 된다는 태세를 취하다가 예. 요즘 들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여권에 충실한 충복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왔다 갔다 한 행보를 보인 최상목, 윤석열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궁금한 겁니다. 예. 왜 저 반려 뭐 있잖아요. 네, 그죠? 예, 제가 참 한 나라의 그 권한 대행을 그렇게까지 네. 격하면 안 되는데 그분은 제가 보니까 자기 어떤 주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예, 주관이 없고 대세 추종을 예, 그냥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없으신 분 같아요. 저렇게 하면 욕 먹는다는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뻔히 알고 네.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나는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닌 그런 표현을 받을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고, 네. 즉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그런 스타일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루 빨리 조기적으로 안정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네. 네, 안정이 돼야 되고요. 아유, 그리고 다시 참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제 양반이 됐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대행이 될 때만 해도 그래도 이제 기본으로 재정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어쨌든 어수선한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가져갈 거다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 상황도 아닌 걸로 보이는 거고 굉장히 실책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여전히 언론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치적 판단을 안 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최상목을 어떻게 조명하는지 언론에서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데 저는 이제 막 법적으로 따져나가는 그런 언론들이 교묘하게 최상목이 헌재에서 위헌이야. 상목 선생님 정신을 네. 좀 차리세요. 그 위헌이니까 빨리 상설특급 임명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망원역 재판관 임명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너가 지금 위헌을 하는 거야. 라고 정확히 나왔잖아요. 그런데 기사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민주당이 강압적으로 지금 최상목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를 진짜 그냥 한번 쳐보시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그거를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기사를 그렇게 꼼꼼하게 읽지 않아요. 다 바빠요. 이미지로 소비하지. 맞습니다. 네. 이미지가 남는 거야. 아, 민주당 저 녀석들이 자꾸 이렇게 흔들려고 하네. 그렇기 때문에 줄탄핵이란 단어를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네. 헌재에서 줄탄핵 아니야. 할만했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정말 저는 아주 가소로운 행위가 어떤 거냐면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지금 신나게 돌아다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퍼스널 컬러가 뭐 가을 웜톤이 어떻고 이런 기사가 나와요. 보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구 있는데 가을 웜톤? 뭐 가을 뮤트? 이게 제목이에요. 내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한가한 그죠? 너무 예. 한가로운 가서 떡치고 있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도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나라가 막 태평성대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와 외교가 떡을 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메타포였나요? 아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말 잘못하는 게 하나가요. 네. 이 사람 경제 관료죠. 법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네. 자, 국회에서 상습특검 이렇게 하면 임명한다 돼 있거든요. 헌법재판관 이렇게 하면 임명한다 돼 있어요. 근데 앞에 해야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한다 돼 있는 것은 의무조항이 아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형사법을 보면요. 형법 250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한다 돼 있어요. 처해야 한다 안 돼 있어요. 처한다 돼 있어요. 그걸 법정형이라 그래요. 법조항에서는 한다라는 게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발 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말 가지고 국민한테 장난치지 말고요. 그러니까 네. 한다라고 돼 있으면 이건 반드시 의무 조항이라는 거. 형사법 보면은요. 뭐뭐에 처한다. 뭐뭐에 처한다 돼 있지 처해야 한다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의무 조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명한다. 하라는 것은 의무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 해석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완전히 그 수준을 낮게 보는 것 같은데 이제는 워낙 언론에서 다 이야기해줘가지고요, 다 압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제 최상목이라는 사람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권력의 겹불을 따숩게 쬐 분 중에 그렇죠. 우리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야 이분의 충성심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 태양을 향해서 정말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충성심인 건지 정말로 진지하게 뼛속 깊이 가슴속 깊이 충성심이 솟구쳐 오르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양반 있잖아요. 직업 선택을 잘못했어요. 이 양반은 저 경호실에 들어오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자, 제가 왜 안 될 사람인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대통령 그 경호실 창립 기념일 그 맞아요. 대통령을 예.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네, 하늘이 내려주신 대통령. 하늘이 내려주신 네. 대통령. 그것도 직업 공무원이 있잖아요. 100일단 직원들을 갖다 경찰 공무원을 갖다 몇 명을 동원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100일단만 동원했겠어요. 여러 군데 동원하고 경호실 동원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노래를 불렀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30년 경호관 생활에 이런 건 처음 봤다. 맞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이렇게 윤비어천가가 경호실 창립기념일 날 윤비어천가가 나오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평양.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수대 예술단. 무슨 경찰 공무원 경호원이 만수대 예술단입니까? 그러니까, 네. 자, 두 번째 또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경호원이 있잖아요. 총기를 사용해서 체포영장 집행이나 압수영장 집행을 막는다고요? 그리고 그 어제 뭐 방송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까지 등장해. 네. 네. 총을 차고 있어가 총구 쓰지도 말고 왜 차고 있냐 그런 거 막으라고 그때 막으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말입니다. 대통령실 주치인을 성형외과 하면 안 되고 5년 박사를 해야 된다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아니 회를 대접하니까 영부인께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하겠대요. 이 회는 원래 피가 빠져야 맛있다. 그러니까 수족관에 그 생선을 넣고 작살로 잡아가지고 줬다면서요. 네. 어디 많이 오버랩된 장면 안 있어요 옛날에요? 뭐 양모 회장이 그 아. 닭을 갖다가 화살로 맞다. 잡아가지고 예. 그 IT 업종에 계셨던 그분에. 예. 그러면 그 사람 상당히 중용받았죠. 맞아요. 네. 대통령 경호실 차장의 의식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뭘 줬습니까? 총과 실탄을 줬어요. 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체포가 실패한 다음에도 직원들한테 이제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 JTBC 보도에 따르면은 심지어 이랬다고 합니다. 명령 거부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일심동체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시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 사이에서 그러니까 네. 유유상종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이런 상황인데 여하간 또 이제 그 문제가 된 부분이 김성훈 차장이 직원들한테 했던 여러 가지 악행 중에 또 하나가 예. 비와폰 그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건데 그것도 완벽한 월권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거는 나중에 형사법적으로 크게 처벌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법부가 제일 안 좋게 보는 게요. 위증하고 증거인멸. 증거인멸입니다. 네. 근데 이 비화폰은 있지 않습니까? 이 비화폰에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비화폰 이야기 나왔으니까 기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비화폰을 갖다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 국가기밀, 군사기밀, 중요 안보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정확히 이 비화폰을 압수수색하려면요. 비화폰 자체를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비화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려는 게 아니고 송수신 내역을 볼 거다. 근데 송수신 내역을 너가 제출하든가 우리가 압수영장을 그렇게 받을게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통화가 받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12.3 내란 전후에 전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예,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이때 이 사람하고 왜 통화했니? 그렇지. 예. 합리적인 변명의 기회를 줘가지고 합리적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비화폰 송수신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다 그러는데요. 네. 뭐입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화폰도 우리 저 국가이동통신망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같이 사용하거든요.
그럼 과금을 해요. 또 요금을 내요. 요금도 내. 예, 그러면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반 통신사도 1년 동안 우리가 발신 역발신이라고 그러는데 송수신이라고 하죠. 이제 시청자들이 보기 쉽게. 그렇죠. 네. 송수신 내역을 보관해 놔야 요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송수신 내역은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원격으로 지웠다 그러는데요. 그 폰에서만 없어진 거겠지. 예. 아니 그 폰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하면,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요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에 빠졌던 폰도 포렌식이 되고요. 옛날에 모 수석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물에 담궈도 또 그거 할 거잖아요. 네네. 포렌식 해야 있기 때문에 그 전자레인지 넣고 돌렸다 그러잖아요. 펑 소리 나 이래가지고 자기도 놀란 게 전자레인지 뚜껑이 탁 날아가 버리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러는데 이런 짓들은 좀 안 좋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 더 저는 이 비화폰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이 비화폰이 영부인한테 상시 지급됐다 그럽니다. 맞아요. 영부인한테 상시 지급됐다는 것은요. 이 비화폰으로 영부인이 그만큼 중요 사람들하고 통화할 내용이 평상시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국정 개입입니까? 국정 운영입니까? 국정 운영 수준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2024년 3월부터 명태균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2.3 계엄의 중요 원인으로도 하나 작용한 게 이 명태균 게이트잖아요.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많죠. 네. 그럼 이 명태균 게이트가 한참 불거질 2024년 3월부터 그다음에 12월 3일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누구하고 통화를 했냐. 이거 송수신자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예, 봐가지고 네. 여기서 말 진짜 검찰 고위관보하고 통화한 게 있다. 문제죠. 그러면 지금 검찰의 수사를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특검을 네.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다 저는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밝혀낼 수 있습니다. 김성훈이도 그러잖아요. 그 테스트에 그 노상원 맞아. 예, 예비역. 예. 예. 그거는 이제 겁이 나니까 단말기를 가져와 다른 거 못 지우고 네. 단말기를 그대로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숨겨놨다 그러잖아요. 그건 겁나는 거죠. 이거 잘못 건드리면 이제 문제라는 걸 인식했다는 거니까. 예, 네. 이거는 아무리 생각이 없더라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겠죠. 아니 그리고 김건희 여사 얘기 좀 했는데 사실 우리 언론도 이건 보수 언론조차도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분명히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저는 이제 그 네. 부분에서는 이제 연대하기로 했거든요. 아, 그 부분 목숨을 걸고 조선일보 폐간하겠다는 거에는 약간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었는데. 네. 아, 근데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부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입 수준이 아니라 운영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 100% 동의하는 게 그렇게 하게끔 언론들이 초반에 지금이야 이제 김건희 뭐 영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게 보수 언론들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맞아요. 갖고 있다 네. 하지만 초반에 정말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전혀 안 그랬습니다. 무슨 어떻게 했었죠? 여자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뭐 여성 혐오다라는 그런 프레임도 있었었고요. 아, 여권에 대한 도전이다. 네,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저는 초반에 여러분 많이 잊으셨는데 그 용산 대통령실 사진에 항상 김건희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 맞아, 맞아. 기억나시죠? 이런 사진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나 정말 정권 내가 꽉 잡고 있어라는 걸 온몸으로 막 뿜밀 때 뭐라 했습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 안 했잖아요. 그때는 김건희가 마치 뭐 영부인이 이런 영부인도 있고 저런 영부인도 있는 거지 왜 하나의 고정적 역할을 그에게 부여하냐고 끝까지 쉴드 치지 않았습니까?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처럼. 그럼요. 네. 나라를 망치는데 당신들 일조했다는 거 그거 잊지 않는다는 거 모든 것이 아카이브 돼 있다는 거를 네.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이거 저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요. 외국 그 명품 왜 경호원들 쫙 데리고서 그때 갔던 모습 맞아, 기억나시잖아요. 맞아. 예. 그때도 당시에 그 현지 언론이 보도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최근에도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도 외국 틱토커가 그 김건희 여사 돌아다니는 거를 찍은 거 이제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들으셨죠? 네네네. 그런 것들도 저는 사실 일찍이 알려졌었어요. 카더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사화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힘이 빠지니까 슬슬 나오는 거. 저는 마찬가지로 김성훈 차장도 그 관련된 것들 지금 하나하나 나오는 거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잖아요. 저는 왜 이제 나오느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언론들에 대해서. 네. 그런 말씀이신 거고. 네. 근데 참 보면은 지금 저 용산의 참모들이 솔직히 좀 참 나쁜 생각이지만 그때 명품 간 거 문제됐잖아요. 맞아요. 명품샵 간 거. 이거는 정말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경험 많은 참모들 같으면 어떻게 이걸 둘러대냐면은
그 나라가 어떤 제품이 유명해가지고 우리 영부인께서 한류를 좋아하시는데 한류하고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러 시범을 보러 갔다. 오. 이렇게 그럴듯하게 우리 박관철 행정관이 있었으면은 네. 아니 전 아닙니다. 예. 그럼 거짓말도 좀 적당히 하면 되는데 네. 이제 워낙 보니까 거짓말할 거리가 많다 보니까 미천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어떤 말도 안 통해 안 이제. 통하고요. 그리고 그 해외 순방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금도가 있어요. 영부인에 대한 보도는 최대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부인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집무실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 처음 들어와서 용산을 옮긴 다음에 대중에게 나온 대통령 집무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 같이 네.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때? 기억에 대통령하고 맞다면. 네. 영부인하고 애완견을 데리고 네. 아니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을 그다음에 대통령 책상을 뭐라고 그럽니까? 미국 대통령 책상 갖다가 결단의 책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이 좌우되는 책상에서 애완견을 안고 거기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 애완견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저는 미국이 세계 최애 강국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예전에 그 오사마 빈라덴 체포작전 때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그 오피스에 옆쪽으로 딱 물러나가지고 앉아가지고 딱 지시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참모들 앞에 딱 포전하고 앉아가지고 합니다. 그만큼 그 사무실, 그 책상은 중요한 겁니다. 또 그래놓고 또 그럴듯하게 그렇게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 정말 그런 인식도 없으면서 책상에는 뭐 없습니까? 떡볶이 스탑이요. 예. 솔직히 그 뜻을 알고 놓으신 겁니까? 아니, 멋있어 보여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강하게. 아니 그거 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몰라요. 원래 군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겁니다. 또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박관철 행정관이 나오셨으니까 그 경호처 직원들하고 예. 영부인하고 친소 관계라는 게 저는 이제 그 영부인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게 그 이제 질책하면서 초기 예. 사안 관련된 지책을 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했다네. 저는 그 내용뿐만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경호처 직원들한테 와서 할 수 있는 관계였다는 게 굉장히 더 신기하거든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경호처 놀란 사무실에 게요. 와서 영부인이 자. 이래라 저래라. 그 영부인이 경호처 사무실은 절대 안 오고요. 네. 경호처에서 영부인을 딱 경호하는 경호부가 따로 있습니다. 가족 경호부라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8명선 왔다 갔다 7명선 왔다 갔다 가족 경호부라고 있어요. 영부인은 다른 경호원들하고는요. 행사를 나가도 별로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 자체가 없고. 예, 네. 같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가족 경호부 있지 않습니까? 가족 경호부 그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합니다. 가족 경호부장하고요. 자기 그 하더라도 영부인들은 일반 경호 다른 그 경호관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의사소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그거 하는 자체가 국정 개입이거든요. 안 합니다. 물론 양태 자체는 가족경호부 사무실에 왔다고는 하는데 예. 김신 부장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직원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전달했다는 그리고 거잖아요. 영부인이 예. 어떻게 가족경호부 사무실로 옵니까? 그러면은 영부인이 그 사람들을 경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 상황이. 거꾸로 된 거예요. 네. 이게 도대체 저는 예전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궁중에서 들어갈 때 제일 아래를 뭐 무술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들어가기 전에는요. 하다못해 궁녀들도 네. 궁중 예법을 알고 들어갑니다. 음. 예법을 알고 들어가는데 이게 제가 뭐 구닥다리식 어떤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그걸 요즘은 의전이라 그러죠. 기본적인 의전이 있는 겁니다. 프로토콜이 있는 거고. 예. 네. 영부인이 경호처에 사무실에 왔다? 이거는 딱 한 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경호실 창립 기념일 날 경력금 주로. 근데 경력금 주로도요. 옛날 어떤 영부인은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네. 가족 경호부만 부릅니다. 아, 별도로. 예, 그래가지고 네. 고생했다고 경력금 줍니다. 영부인이 있잖아요. 경호처 사무실 와가지고 순시 비슷하게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 기록상 찾아보면 없을걸요. 진짜 맞는 게 네. 우리 그 MBC랑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랑 아주 파이트 처음 했던 게 민간인을 태우면서 시작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민간인조차도 김건희와의 사적 인연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어떤 기사가 쏟아졌었냐면 제가 매번 이제 언론 비평하는 프로그램 하면서 언급했던 게
김건희가 뭔 치마를 입었다, 얼마다, 어디서 살 수 있다, 소박하다, 이 가방을 들었다, 이 가방의 회사는 어디다, 티셔츠, 안경, 하다못해 그녀가 쓰는 휴지까지도 기사화가 됐었습니다. 휴지까지 나왔는데. 네, 무슨 네덜란드 네. 휴지가 어떻고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집무실에서 강아지를 안고 있는 모습, 그때 신었던 신발도 뭐 어디였다, 기사가 정말 쏟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초반부터 공과 사가 굉장히 섞여 있었다. 부적절한 현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언론은 마치 그녀가 셀럽인 것처럼 연예인을 보도하듯이 엄청 줄창 떠들어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때 제2부속실을 끝까지 만들지 않고 그때는 관리받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2부속실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치.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비서실 전부 다 그렇죠. 자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의원 뭐 거슬리면 전화 바로 네. 하고요. 내가 네. 공천하고요. 심지어 이거는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삭제됐었는데 의원들의 와이프들 다 모아서 모임 같은 걸 추진하고 실제 그렇게 했던 것들도 기사화됐다가 즉시 삭제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네. 뭐 경호처 가가지고 뭐 누구를 하는 쏘니 많이 거는, 하는 네. 그거는 그냥 약과다. 일상 예. 그냥 이렇게 숨쉬듯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선후배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사실은 예전에 그 한남동 라인이라고 이제 여러 인물들 거명이 됐을 때 네. 몇몇이 또 기자 출신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런 이제 양태들을 보면서 언론인이 과연 이제 그 언론에서 직무를 마친 다음에 권력을 숭배하는 방식 이것밖에 안 되는가. 견제하고 비판하던 역할을 해오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 결국 정작 거기에 편입이 돼가지고는 완벽하게 동화되는 걸 넘어서서 더 받들어 잘 모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게 이제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본성이 있잖아요. 어떤 욕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언론인도 그렇고 공직자도 그렇고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권력을 그 사람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네. 스스로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피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더 언론의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튀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언론은 쓸거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건 역대 연구인들이 다 금기시해 왔습니다. 있어도 숨기는데. 네, 있어도 숨기고요. 네. 그리고 어떤 연구인들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 항상 보면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저는 이 정부 들어와서 딱 두 가지를 보고 놀랐어요. 한 번은 연구인께서 대통령 보고 손짓하시더라고 나가라고요. 이거는 국제적 의전에 위반된 겁니다. 연구인은 있잖아요. 네. 대통령 앞 이게 딱 이게 어떤까지 하냐면요. 그 전용기 타고 올라가죠. 트랩을 돌지 않습니까? 네. 손 들지 않습니까? 그때도 의전을 갖추십니다. 절대 대통령보다 먼저 트랩을 돌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네. 알려준다는 거지 네, 이미 그게 다 기후행사 때. 네, 그게 예. 의전 행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행사에서 보란 듯이. 네. 나가라고 이거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에 구치소에서 나올 때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을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고 손을 하더라고요. 네. 저쪽으로 손을 들어라는 식으로. 이거는 정말 경호를 아는 사람이 보면요. 이건 정말 거의 반역행위입니다. 아, 그 왜 그런 겁니까?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경호는 뭡니까? 내 경호 대상자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경호입니다. 근데 이 그림자가 사람을 이끌고 다니는 건데 저리 가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자기가 행위 지도를 하는 모습이 연출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경호는 네. 그래서 원래 경호는 입이 없다 그럽니다. 눈과 귀와 촉각만 가지고 경호를 한다 그럽니다. 그게 경호의 철칙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경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호처장이 대통령한테 네. 이리 가서 더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자체에 어떠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우리 조태열 장관의 70년이 무너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대통령 경호실 비서실의 체계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외국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국토안보 비밀경호국 보세요. 경호 책임자가 대통령을 딱 이끄는 이리 오십시오 할 때는 딱 한 군데입니다. 저기 테러에 피습이 왔을 때. 아, 그 비밀 통로로 뺄 확실한 때, 가이드를 예. 해줘야 될 때만. 네. 예, 곧- 안전상의 문제로. 예. 그때는 강제로 끌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대통령이 가는 방향을 경호 책임자가 제시해 주는 경우는 의견도 못 냅니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그거는 큰 위반입니다.